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52쪽, 253쪽 여러 물질이 녹아있는 해수 요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252, 253쪽 자, 펼치고요. 학습지는 7단원 4쪽 선생님 학교에서 배부해 줬습니다. 펼쳐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부할 거는 우리 해수에 녹아있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솔직히 선생님이 질문하면 바로 대답 나오죠. 해수에 뭐가 녹아있나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얘기했죠? 소금이 녹아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녹아있는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는 부분,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선생님 생각에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계산하는 부분 여러분 어려워하잖아요. 집중해서 꼭 수업을 잘 듣고요. 문제도 확실하게 스스로 풀 수 있을 만큼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 부분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단어부터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은 우선에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에 대해서 한다 했잖아요. 염류, 염분, 염분비 일정 법칙 요 세 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염류입니다. 자, 우선에 염류가 뭐냐? 염류할 때 염염염염 압니까? 우리 흔히 소금을 화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네, 염화나트륨. 그죠? 분자식 쓰고 할 때 염화나트륨으로 부릅니다. 그 염화나트륨 할 때 염자. 염자. 여기 염자 있네요. 요 염자가 한자로 뭘까요? 바닷물에 들어있는 누구? 오케이. 소금 염자입니다.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아, 소금 염류. 느낌이 오죠? 염류가 뭘까요? 네, 해수에 녹아있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염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바닷물 속에는 염화나트륨, 즉 소금이죠. 소금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류라고 그러면 염류의 의미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땡 틀려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부를 때 우리는 뭘 한다? 오케이, 염류입니다.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여러 물질 중에 대표적으로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염화나트륨 알고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네, 여러분이 얘기하는 짠 소금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교과서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염류부터 갈게요. 선생님이 염류가 뭐라고 했죠? 네, 소금, 염,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다 합쳐서 부를 때, 그래서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다 같이 부르는 말이에요. 소금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닷물에 어떤 게 녹아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게 녹아있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 먹어보면 됩니다. 자, 바닷물을 떠서 먹어봐요. 바닷물 맛 어때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제일 첫 번째 느껴지는 맛은 짜요. 짜요. 선생님은 이렇게 실수로 어릴 적에 먹어보니까요. 짜고 끝맛이 써요. 짜고 쓰다가 바닷물의 맛인 것 같아요. 다시 바닷물의 맛 뭐라고요? 짜고 쓰다. 제일 첫 번째 강한 맛은 짠맛이에요. 그 짠맛 뒤에 두 번째로 느껴지는 맛이 쓴맛이에요. 그러면 들어있는 애들이 과연 누구길래 이런 맛이 나느냐? 자, 첫 번째 느껴지는 강한 짠맛. 짠맛의 주인공이 바로 소금이죠. 소금이 우리 바로 누구? 네, 염화나트륨입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염화나트륨이 1등으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금. 그래서 바닷물이 짠 이유는 누가 많아서? 염화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그렇고요. 그러면 뒤에 느껴지는 쓴맛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 오케이,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얘 1등, 얘 2등. 얘 무슨 맛? 짠맛. 얘 쓴맛. 얘가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얘입니다. 황산 마그네슘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 안 낼게요. 중요한 건 1바, 2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꼭 기억해 주세요. 염염으로 시작하니까 이런 애들을 다 합쳐서 부를 때 우리는 뭘 한다? 시작. 염유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포인트, 염류의 의미와 종류 1등, 2등, 그죠? 짠맛, 쓴맛 기억해 주세요. 끝.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염분입니다. 염분에서 여러분이 우선에 염분이 선생님이 오늘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던 게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염분 별표해 주세요. 염분 중요합니다. 염분이 뭔지, 의미, 단위,
그리고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염분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근데 염분, 염은 우리 뭐예요? 네,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 한마디로 두 글자 뭐? 염류 할 때 염자죠. 소금 염자예요.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그 염류, 염자인데 분 그러면 어떤 느낌이 와요? 선생님은 딱 떠오르는 게 우리 백분율, 백분율이 뭐예요? 전체 100 중에 얼마 들어있냐?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 그 백분율이죠. 그죠? 아, 분자가 들어가면 백분율처럼 어떤 비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체 중에 어느 정도 들어있지? 백분율도 그거잖아요. 전체 중에 몇 퍼센트가 들어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염류가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들어있지? 이런 느낌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염분입니다. 전체 중에 염류가 얼마 들어있냐 따지는 건데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염분입니다. 염분은 잘 보세요. 염분. 전체 물 중에 염류가 얼마 들어있는지를 따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바닷물을 우선에 떠요. 바닷물을 떠와. 바닷물을 슉 떠왔어. 이 중에 염류가 몇 그램이 녹아있지? 그 비율을 따지는 게 바로 뭡니까? 염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닷물 100g만 떠가지고는 그 안에 염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반드시 바닷물 1000g을 뜨기로 약속을 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바닷물 몇 그램? 해수 1000g을 떠야 돼요. 1000g이 우리 킬로그램으로 꽂으면 몇 킬로그램이죠? 공세개가 1kg 되죠? 오케이. 1000g이 결국에 다른 말로는 1kg이에요. 기억하세요. 바닷물 반드시 1000g을 떠야 돼요. 1kg을 떠야 돼요. 자, 봉지에다가 바닷물 1kg을 떴어. 1000g을 떴어. 갖고 왔어. 자, 이 안에 살펴보니까 염류가 10g의 염류가 들어있었어요. 너무 쉽다. 그러면 염분은 10. 오케이. 10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와요? 다시 염분이 뭐냐 하면 다시 갑니다. 해수 몇 g을 떴을 때 비닐봉지에 해수 몇 그램? 네, 1000g을 떴을 때 이 안에 녹아있는 염류가 몇 g인지 그 몇 g인지를 나타내는 숫자 그게 염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문제 낼게요. 자, 선생님이 바닷물을 1000g을 떠왔습니다. 근데 이 안에 염류가 20g의 염류가 들어있었어요. 문제, 염분은 얼마일까요? 오케이, 20. 맞습니까? 1000g 속에 20g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 20인 거예요. 다시 문제 내겠습니다. 바닷물 해수를 1000g을 떠왔습니다. 그 안에 염류가요 15g이 들어있었어요. 문제, 그러면 염분은 오케이 15. 다시 묻겠습니다. 해수 1000g을 떠왔습니다. 그 안에 염류가 30g이 들어있었어요. 염분은 오케이 30. 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염분이에요. 그래서 염분은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누구? 염류. 염류가 몇 그램 있느냐 그걸 숫자로 나타낸 걸 우리는 염분, 염류의 비율, 염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단위를 쓰는데 우리 백분율은 퍼센트를 쓰죠. 근데 퍼센트 쓰는 거 아니에요. 실수하지 마세요. 이거 헷갈리게 문제 잘 나옵니다. 염분의 단위는 약속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하는데 요걸 써요. 실제로 PSU입니다. 뭐라고요? PSU. 실용 염분 단위인데 영어로 바꾸면 PSU예요. 왜냐? 영어로 바꿔보자. 실용적인 practical. 맞죠? P. 염분. 선생님이 영어를 못하지만 salinity. 그래서 SA로 시작하는 염분. S. 단위는 unit. 그죠? U. PSU. PSU 기억해 주세요. 실용 염분 단위 PSU. 자, 그래서 PSU라는 단위를 쓰는데 그러면 선생님 다시 질문. 자, 갑니다. 바닷물을 1000g을 떠왔어요. 근데 이 안에 알고 보니까 염류가 25g이 들어있어요. 문제. 염분은 얼마입니까? 네, 25. 그러면 이제 틀려요. 단위까지 붙여주세요. 시작. 25 PSU라고 꼭 단위를 붙여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결국에 염분이 그거예요. 바닷물이
짜냐 싱겁냐를 우리가 나타내주는 어떤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염분 숫자가 커요. 막 40psu 이래. 그러면 똑같은 1000g 속에 염류가 많이 녹아 있다는 거잖아요. 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염분이 낮다는 거는 뭐 염분이 만약에 5psu야. 그 말은 1000g 속에 꼴랑 5g 녹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덜 짜다, 싱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염분이 높다는 건 물이 짜다. 그죠? 염분이 낮다는 건 바닷물이 싱겁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전 세계 바다를 보면요. 전 세계 바다를 보면 염분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동해랑 서해가 있으면 염분 달라요. 동해가 더 짜대요. 염분 숫자가 더 높다 낮다. 오케이, 높게 나옵니다. 우리 동해가. 그래서 염분이 바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평균을 내보니까 기억합니다. 전 세계 바다 염분을 평균 내니까 몇 psu다. 정답 35psu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35psu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질문할게요. 35psu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 이제 여러분이 말해주세요. 갑니다. 바닷물 몇 그램 떠왔을 때? 네, 1000g을 떠왔을 때 1000g 떠왔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염류가 몇 그램? 오케이, 35g이었다 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해수 1000g을 떠왔을 때 그 안에 녹아있는 염류가 35g이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수 1000g 속에 35g이 들어있다. 이게 35psu예요. 근데 다르게 말해도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말은 결국에 해수라는 말은 물과 염류가 같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그 바닷물 전체를 우리가 해수라고 하잖아요. 결국에 해수에는 물도 있고 염류도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5psu라는 말은 해수 1000g 속에 염류 35g 들어있다. 이 말도 맞고요. 물 얼마랑 염류 얼마 들어있다. 이렇게 해도 맞죠? 오케이. 합쳐서 1000g이 돼야 되니까 물 965g이랑 염류 35g이랑 합쳐서 해수 1000g이 되는 거죠. 네, 물 965g과 염류 35g이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염분 35psu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해수는 물과 염류를 합친 말이라는 거, 바닷물은 물과 염류가 합쳐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35psu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염분의 의미 뭐였죠? 네, 해수 몇 그램? 네, 1000g 속에 녹아있는 오케이, 염류의 그람수. 단위 psu. 그 다음에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 얼마? 35psu.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염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다면요. 선생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동해랑 서해랑 비교해보면 염분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염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바닷물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있고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 있고 당연히 짜고 싱겁고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염분이 실제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 띵띵띵 몇 가지, 3가지는 꼭 기억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선생님이 물을 때 대답만 하면 딱 정리가 돼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염분이 달라지는 요인 첫 번째, 증발량과 강수량입니다. 증발량이 뭐예요? 물이 증발하는 거죠? 강수량은 비 오는 거죠? 생각해 볼게요. 염분이 높다 낮다는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를 했죠? 바닷물이 짜다 싱겁다라고 했어요. 짜다 싱겁다로 선생님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갑니다. 자, 바닷물이 증발을 많이 할 때랑 비가 많이 올 때랑 어떤 바다가 짜고 싱거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